빅튜브입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오는 방송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꼭 아이가 주인공인 방송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나오다 보면 애들도 나오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불편한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불편한 부분은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요즘 외할머니 표시를 제대로 하는 방송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도 할머니라고 하고 외할머니도 할머니라고 합니다. 패널들이 외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막을 넣을 때는 다 무시하고 그냥 할머니라고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적 요소를 없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 입장에서야 그렇죠.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나 그게 그거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보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차이는 큰 삼촌 작은 삼촌 정도 되는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애 입장이죠. 예를 들어 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온 거랑 장모님이 오신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방송에서 사람이 한 명 등장했는데 지금 온 사람을 할머니라고만 써놓으면 이게 누구 엄마인지 정황으로 추리를 한다거나 얼굴이 닮았는지를 보고 확인을 해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왔다.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온 상황과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말 안 하고 들이닥친 상황은 전혀 비슷하지조차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도 안 똑같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자막을 똑같이 할머니라고 써놓으니까 지금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애 입장에서는 큰아빠나 작은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큰아빠랑 작은 삼촌이 같이 있으면 그냥 삼촌 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삼촌과 외삼촌은 어떻습니까? 작은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그게 그거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둘이 같이 있기는 좀 어려운 관계가 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 상황은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같이 있다. 아니 왜 둘이 같이 있어? 전에 누가 명절 풍경이라면서 주작 기사를 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신이 3대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숙모와 형수님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삼촌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3대 독자면 아버지의 형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삼촌도 없고 형수님도 없겠죠. 이걸 지적받으니까 숙모와 형수님을 고모와 외숙모로 바꾸고 삼촌은 고모부와 외삼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어릴 때 고모와 외숙모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고모부와 외삼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고모랑 외숙모가 차례상을 차렸다는 말인데 고모랑 외숙모는 함께 차례상을 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겹치는 차례상이 아예 없는 관계 아닙니까? 심지어 고모부와 외삼촌은 생판남인데 아예 만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모부와 외삼촌이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가족관계를 표시할 때 외가와 친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혼란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 쪽 가족과 어머니 쪽 가족을 동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가와 친가를 안 붙이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이나 특징 같은 걸 붙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외증조 할머니를 아파트 할머니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요즘은 부산 할머니, 강릉 할머니, 서울 할머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역 차별 아니냐 하면 할 말은 없긴 하죠. 어쨌든 구분은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자막을 달거나 할 때는 저 할머니가 강릉 할머니인지 부산 할머니인지 알게 뭡니까?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장모님인지 시어머니인지 남편과 한잔하고 있는 게 시아버지인지 장인어른인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시청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가 가진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언어가 가진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